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 2019 머신러닝 앤 AI 에디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어 트랙의 첫 번째 시간으로 AWS 기반 비용 효율적 고성능 기계학습 플랫폼 뛰어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니컬 에벤저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 모델을 할 때 어떻게 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많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PC를 사가지고 구매해서 딥러닝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 세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딥러닝 학습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도 해야 되고, 그 학습을 다시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델 훈련과 서비스까지 들어가는 모든 노력들을 좀 자동화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서비스가 나온 모델을 추론 작업, 인퍼런스 작업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세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AI 스택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그런 딥러닝 프레임워크들, 그리고 GPU 카드나 CPU를 통한 EC2 인스턴스 같은 굉장히 다양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서비스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발자들이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은 웹사이트에 뭐 비전 기능, 그리고 또는 음성 제어, 음성 합성, 이런 기능들을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API만으로도 충분히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기능을 또 AI 서비스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 중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이 시간에서는 ML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또는 그 머신러닝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라든지 MXNet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WS에서는 그런 가상 서버에 미리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고 그리고 가장 최적의 설정을 완성한 그런 머신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AWS 딥러닝 AMI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운영체제에다가 이런 것들을 미리 깔아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딥러닝 AMI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미리 설치를 하거나 또는 소스 코드를 같이 넣어서 하거나 이런 다양한 딥러닝 AMI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딥러닝 AMI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AWS에서 갖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스턴스 타입에 최적화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지금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EC2, C5 인스턴스에서 인텔의 칩에 최적화된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 DNN, 즉 그 수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텐서플로우 1.6을 컴파일을 했는데,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에서 설치한 것보다 7.4배 이상의 빠른 훈련 속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직접 설치하시는 것보다는 AWS에 제공하고 있는 딥러닝 AMI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C5 인스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C5 인스턴스라는 것은 C가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컴퓨팅 성능이 굉장히 좋은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가장 그 고급 명령어 세트를 지원하는 AI 기계학습에 최적화된 그런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C4 인스턴스보다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능은 굉장히 높은, 그리고 비용은 더 저렴한 그런 인스턴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팅 인스턴스 타입뿐만 아니라 현재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 타입이 바로 GPU 기반의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AWS에서는 P3 인스턴스라고 하는
GPU 인스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P3 인스턴스는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테슬라 V100 GPU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1페타플롭스 이상의 성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 이 하나의 그 GPU 카드, 엔비디아 테슬라 V100 GPU 카드가 꽂혀 있는 인스턴스가 P3 2X 라지라고 하는 인스턴스인데요. 이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경우는 서울 리전에서 이제 시간당 5불 정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P3 DN이라고 하는 조금 더 많은 인스턴스, 성능이 좋은 인스턴스 타입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P3 DN 인스턴스는 기존의 그 네트워크 처리량보다 3배 이상 높은 100GBps의 네트워킹 속도, 그리고 2배 이상 높은 GPU 메모리,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스템 메모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을 하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이 있는데 그런 이동들에 최적화된 그런 인스턴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스턴스 타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것을 뭐 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의 사이트를 한번 알아보니까 130만 엔 정도의 이 그 테슬라 V100을 팔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5불 정도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3 인스턴스로 GPU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대용량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3 2X 라지가 5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타입이 갖고 있는 성능인 CPU가 100장이 되는 연상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20장을 만약에 사용을 하면 CPU가 2000개 되는 연상 능력을 갖게 되겠죠. 가격도 똑같이 20을 곱하면 100불. 즉 다시 말해서 시간당 한 11만 원 정도면은 우리가 CPU 2000개의 연상 능력을 갖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죠? 네. AWS에서는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구매 옵션을 제공해 드려요. AWS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자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고객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원하는 가격에 비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가 최근 3개월 사이에 서울 리전에서 P3 2X 라지 인스턴스 타입의 비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5불이 온디맨드 리스트 프라이스인데 현재 보여주는 가격은 1.5불 선, 즉 다시 말해서 70% 할인된 가격에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0대인 경우에는 시간당 $30면은 CPU 2000개에 해당되는 컴퓨팅 파워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네,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20대를 만든다, 쉽지 않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AWS가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 애저 코드, 즉, 다시 말해서 인프라를 설정하는, 코드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커맨드 라인 하나면은, P2ADX라지 인스턴스를 미국에 있는 동부 리전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스탑 인스턴스 해서 그 인스턴스를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손쉽게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리고 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인스턴스 타입을 클러스터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진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패스트 AI라고 하는 딥러닝 학습하는 연구소에서 16개의 P3 16X 라지 인스턴스를 통해 가지고 18분 만에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학습 데이터셋인 레슨넷 50의 모델을 학습을 했다고 해요. 정확도 93%로. 그래서 이 인스턴스 타입을, 스팟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해서 처리한 비용이 40불 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파이토치 기반으로 했던 기록보다도 40% 이상 빠른 속도로 제공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EC2 P3 인스턴스 타입으로 클러스를 구성해서 더 빠른 시간과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의 딥러닝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딥러닝 AMI와 스팟 인스턴스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 관리 콘솔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서울 리전에서 우리가 EC2를 한번 설치를 해볼 텐데요. EC2를 이제 클릭을 하면 먼저 스팟 인스턴스를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스팟 인스턴스 요청은 굉장히 쉬워요. 먼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기존의 P3 인스턴스 타입을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개월 동안의 가격 변화를 봐도 크게 변화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스턴스 타입을 써서 손쉽게 사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팟 인스턴스 요청을 할게요.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스팟 인스턴스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짧은 시간에 1시간에서 6시간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걸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MI가 있는데, 딥러닝 AMI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리눅스에 딥러닝 AMI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이제 GPU 인스턴스를 선택을 할게요. P3 2X 라지가 있고, 뭐 그런데 70% 되는 P3 2X 라지를 선택해서 AMI 인스턴스를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용 영역은 확장성이 중요하니까 또 늘 모든 에이지에 거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선택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 보안 그룹도 선정할 수 있고, 네. 자, 뭐 여기서 그냥 바로 인스턴스를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턴스 요청을 하면요, 액티브가 되고요. 바로 인스턴스 타입의 아이디가 세팅이 되죠. 그래서 이 인스턴스가 뜨는 것을 구동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펜딩 상태인데, 바로 한번 해보면, 네, 이제 러닝을 하고 있군요. 자, 금방 몇 초 안에 우리가 이 P3 2X 라지 인스턴스 하나를 얻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70%로 할인된 가격으로요. 자, 지금 이제 접속을 해볼 텐데요. 먼저 도메인을 카피를 하고, 자, 네, SSH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888 포트로 이제 터미널을 뚫는 거는 제가 뒤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여기에 GPU 카드가 어떤 게 꽂혀 있는지 볼까요? 네, 테슬라 K80 GPU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MXNet으로 간단하게 샘플 데모를 한번 돌려볼 텐데, 먼저 데모 파일들을 이렇게 Git에서 클론을 하고요. 자, 클론된 데이터를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을 띄우면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웹사이트 URL을 카피를 하고 로컬호스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스턴스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파일들을 한번 볼게요. 예제 파일들을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MXNet에 관련된 예제들을 쭉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 딥러닝 학습을 하시면 가장 처음 해보는 게 이제 MNIST라고 하는 손글씨를 우리가 이제 숫자로 적혀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손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MXNet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트레이닝이 쭉 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빠르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글씨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처음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빠르고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학습, 딥러닝, 일반 개발자들한테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기본적으로 이 딥러닝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금 더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모델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로 전처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금방 했던 것처럼 이제 모델 훈련을 할 수 있는 서버 인프라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훈련을 해서 튜닝을 하죠. 근데 조금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반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가 또 계속 또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또 새로운 모델을 또 새로운 게 다시 학습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을 지난하게 반복을 한 다음에 그런대로 좀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배포를 해서 추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가 있다면 API 서비스 엔드포인트까지 만들어서 배포 운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모델이 바뀌면 또 다시 배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특히나 많은 딥러닝 학습하시는 걸 공부하시고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해보시면은 이 데이터 전처리 작업, 그 모델 튜닝 작업, 이런 걸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진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WS에서 만든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완전 관리형 머신러닝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처음에 모델 생성을 하는 부분에 금방 제가 보여드린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어서 그리고 알고리즘을 선택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델 훈련하는 부분인데요. 모델 훈련하는 부분도 원클릭으로 데이터 훈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라메타를 조정해서, 하이퍼 파라메타를 조정해서 딥러닝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또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배포하는 것도 손쉽게 그냥 원클릭으로 배포하고 운영 관리하고, 또 그 배포된 서버도 자동 스케일링, 오토 스케일링으로 확장되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개발과 생성 훈련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거의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세이지 메이커를 통한 머신러닝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잠깐 아키텍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세이지 메이커에 들어오시면은 먼저 노트북 인스턴스를 띄우고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소스 코드들을 배포를 해가지고 ECS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배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모델들은 S3에 저장이 되고 데이터 훈련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훈련을 지속한 다음에 서비스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배포가 되면 API 엔드포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AWS 람다라든지 또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세이지 메이커 기반의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미 AWS에서 성능이 향상된 프리 트레인되어 있는 빌트 알고리즘들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갖고 있는 모델을 사용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런 모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열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드파티가 제공하는 모델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이지 메이커 모델 훈련하고 배포하는 과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의 샘플 코드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단 3개의 함수만 실행하면 배포까지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이지 메이커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텐서플로우의 여러 가지 훈련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와 그리고 각종 파라메타, 하이퍼 파라메타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모델 훈련을 하고 그리고 끝난 모델들을 배포하는 디플로이라고 하는 함수 3개까지로만 실행을 하면 API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 API 엔드포인트에 어떤 이미지를 올려서 아니면 텍스트를 올려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동 하이퍼 파라메타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이 하이퍼 파라메타를 계속 바꿔가면서 모델 훈련을 해서 가장 좋은 파라메타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작업들이 이제 수동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일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이퍼 파라메타 어떤 변경할 수 있는 내역들을 정해주고 그 사이에서 모델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가장 성능이 좋은 여러 개의 모델 훈련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케라스 기반의 이제 데이터셋을 통해서 우리가 CNN 학습을 했을 때 150 에폭을 돌렸을 때 기존의 CPU로 작업을 했을 때 보다 GPU로 작업을 했을 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자동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기능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 파라미터를 계속 조정해서 앉아서 계속 보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것들을 자동으로 모델이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밤샘 할 필요 없고 그냥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집에 가서 자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세이지 메이커 기반의 모델 훈련하고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 콘솔에 들어오시면요. 이 세이지메이커가 있죠.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를 클릭을 하시면 세이지메이커 콘솔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트북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이 모델을 배포해서 추론하는 기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메뉴에도 보시면 노트북 기능, 그리고 트레이닝 기능, 추론 기능 이런 식으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노트북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노트북 인스턴스는 뭐를 만들까요? 네, 찬이 CPU 기반의 한번 노트북 인스턴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T 기반의 패밀리부터 해서 C, 그 다음에 P3, 뭐 P2 인스턴스 타입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처음에 굳이 이렇게 높은 인스턴스 타입을 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낮은 인스턴스 타입을 고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인플루언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레포지토리도 우리가 샘플 레포지토리 같은 걸 미리 설정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인스턴스를 한번 구동을 하면 이제 노트북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노트북 인스턴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 열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이 바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이제 샘플 코드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세이지메이커 이그젬플 탭에 보시면 이 샘플 코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AWS가 이미 마련해 놓은 다양한 샘플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 프리 트레인드 알고리즘 되어 있는 샘플 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처리 작업할 수 있는 최근에 나온 신규 서비스인데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좀 더 좋은 거 모델별로도 많은 샘플 코드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스팍 같은 걸 이용해서 빅데이터랑 연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엠네스트를 이제 텐서플로우로 하는 샘플 코드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하이퍼 파라메타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을 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 이제 아까 그 에스티메이터 함수에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를 조정하는 그런 것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타 값은 이게 레인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레인지 안에서 모델들이 이제 학습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 값들의 튜닝 될 수 있는 값들 순의 레인지를 설정을 해놨고요. 그 설정된 레인지로 진행을 하면 모델 학습들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세 개의 모델을 동시에 학습을 하고 그것을 3번의 배치로 이 하이퍼 파라메타 조정된 값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누르면은 이제 모델이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시간 안에 바로 봐야 되니까 조금 중간에 제가 스킵을 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하나의 병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한 5분이 지나가지고 지금 6개가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네. 아까 9번까지 이제 돌리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한 10분에서 15분 이상 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6개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네. 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머신도 띄워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완료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총 학습 시간은 25분 정도가 걸리고, 가장 최적의 그 모델 학습한 그런 그 트레이닝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작업 요약을 해놨고요. 9개를 쭉 보시면은 여러 목표 지표가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별로 얼마만큼 했는 게 63%도 있고 87%도 있고, 네. 63% 교육이 가장 그 로스 없이 된 것을 아까 보실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CFAIR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 학습을 이제 케라스 모델로 돌리는 것을 이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제 모델 훈련을 해서 배포 서비스까지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미지 데이터 셋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S3 버켓에다가 이미지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받는 거고요.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제가 중간에 이제 잘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텐서플로우 모델 훈련을 하는, 여기는 이제 파라메타 값들을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 훈련 모델 파라메타 값을 지정을 해서 돌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모델 학습이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훈련 작업을 보시면 새로운 모델 훈련이 시작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모델이 학습되는 그 인스턴스 타입, 네.
그 다음에 어디에 그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출력되는 데이터는 어딘지, 모델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 S3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 조정값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모델 훈련도 새로운 이제 인스턴스가 떠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제가 스킵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모델 를 학습하는 인스턴스가 떠서, 그리고 이제 모델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가 조금 기다리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메터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쓰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학습이 진행된 과정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학습 과정, 그다음에 이제 모델 테스트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코드에 있고요. 그 코드에 있는 대로 자동으로 진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된 모델이 이제 S3까지 저장이 되고요. 자, 이제 이 모델을 디플로이를 할 텐데요. 디플로이 명령을 통해서 M4 Xlarge 인스턴스에다가 서비스 모델을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론에 가면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모델에서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에서 추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보시면은 API 엔드포인트가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요청을 하면은 그 추론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엔드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있네요. 예, 그 인보케이션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번 실제 그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셋이 있으니까요. 데이터셋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웃풋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과값까지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그 데이터 추론한 결과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뭐 그 엔드포인트 지우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명령어 한번 딱 누르면은 엔드포인트도 바로 삭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코드 실행되는 것들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 훈련에 대한 비용과 시간 대비 효과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모델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시간도 빨리 이제 끝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GPU 장비를 들고 계시다면 이 GPU 장비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아까 처음 보여드린 EC2 AMI 기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해드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또 더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AWS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AWS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시면 고성능 인프라, 맞춤형 AMI,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AMI를 사용하시면 기존 EC2보다 7배 이상 빠른 그런 성능을 얻을 수가 있고요. 스팟 구매 옵션을 사용하시면 70% 이상 저렴한 비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시면 전체 모델 생성부터 훈련 배포까지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이 세이지메이커에 더 많은 신기능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꼭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WS 이노베이트에서는 오늘 굉장히 많은 세션도 있고 데모존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AWS 트레이닝 사이트에 가시면 인공지능 또는 클라우드에 대한 교육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AWS 이노베이트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설문 내용을 꼭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세션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